안녕하십니까. 사과밭 42도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홍로밭을 다녀와서 이제 비대기의 착색 관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날씨가 지금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와 정말 너무 덥습니다. 고온기여서 정말 처서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운 적은 계속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덥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사 미얀마 밭이고요. 여기 제식 한지는 이제 6년차 된 이제 유목이고, 지금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지금 시기에 뭐 비료나 이런 걸 또 부사 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또 궁금증이 또 매년 이렇게 또 생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또 하루에 영상을 2번 올린 적은 처음인데, 이렇게 한번 또 너무 더운 낮에는 제가 밭일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해가 이제 질 때쯤에 한번 나와서 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오늘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홍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확은 9월 5일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한 9월 8일부터 아마 발송을 온라인 판매나 직거래 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여기 미얀마 부사밭은 여기가 한 1200평 정도 되는 밭이고요. 제식 나무 주수는 한 450주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간 거리는 한 4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는 한 1.5m 정도로 제식을 했고, 여기는 아직 뭐 밀식 재배는 아니고 반밀식 재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렇게 밀식 재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좁은 면적에서 또 많은 걸 심을 수 있는 그런 수영들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예전 방식의 개심형으로 다가나무를 심게 되면 이제 수영이 계속 커졌을 때 관리하는 것들도 좀 더 편해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제 성목이 됐을 때 많은 양이 열리는 측면이 있고, 뭐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다축형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또 생산량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밀식 재배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서 나무를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오늘 뭐 밀식 재배랑 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이제 9월 달에 가장 이제 사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 9월까지가 사과의 비대기입니다. 비대기. 그래서 지금부터 9월까지가 가시를 비대하는데 아주 큰 그런 시기인데, 대체적으로 저희 여기 지금 문경 지역은 가실이 그래도 조금 굵은 편입니다. 왜냐면 가물긴 했는데 비가 그래도 간간히 주기적으로 계속 왔었거든요. 충분하게. 그래서 수분 공급이 잘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실도 이제 여기는 6년 차니까 이제 이 정도로 착과량이 돼 있는 거고, 사과 비대기에 어쨌든 여기는 이제 또 그런 비가 자주 왔지만, 또 여기가 해발 한 400m 지역이어서 또 일교차가 좀 있는 지역이어서 또 비대에 또 유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부사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 나무 수세가 약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홍로에 관해서 또 수세를 얘기했지만 자꾸 나무 수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초가 이제 먹고, 지금 시기에 신초가 이제 멎어야 되고, 측지 끝도 중앙 끝에도 이제 다 성장이 이제 종료가 돼서 이제 내년 꽃눈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수세가 약하면 좋은 꽃눈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지금 홍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제 수확 시기에 착색이 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없는 거 이게 맞지만, 부사 같은 경우도 뭐 지금에서 이제 질소 성분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건 아주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건데, 근데 나무가 한마디로 수세가 너무 약하면
이제 비대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꽃눈 형성도 내년에 달릴 꽃눈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영양실조에 걸리면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듯이 사과나무도 수세가 약하면 그에 따른 이제 뭐 꼭 질소를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질소 성분에 있는 또 그런 거를 또 추비를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수세가 약하게 되면 가짜 꽃눈이라고 해서 열매 착과라든지 냉해 피해에도 또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세가 약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착과를 몇 개 할까,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약하면 이제 해거리가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저장된 양분이 없기 때문에 착과가 또 적어지는 거고, 또 착과가 적으면 또 적을수록 또 냉해 피해도 또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또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수세가 약할 때는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도 가실이 작거나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소랑 가리 성분은 또 추비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필요한 건데, 이제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수세가 약한 것에는 또 적절하게 그런 거를 또 이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6년 전에 여기 이 부사 미얀마가 좋다고 해서 그때 묘목을 구해와서 심었는데, 정말 뭐 묘목도 커봐야지 아는 건데, 어쨌든 부사로서 여기 아주 기대가 큰 밭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와 진짜 올해 착과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유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안 된 뭐 나무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성목이 되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성목이 됐을 때 수확량이 많은 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농부들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뭐냐면 질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뭐 거를 시비를 지금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색이 뭐 이게 부사는 이제 11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색이 안 날까봐 두려움이 좀 존재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 농부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일단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색이 안 되는 사과는 가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거든요, 경매장에서. 또 소비자분들도 착색이 안 된 사과는 맛이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또 선입견은 아니고, 또 뭐 사실 착색이 덜 되면 맛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사과 농사는 정말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소가 또 너무 과다하면 11월까지도 또 착색이 안 되니까 참 꽃눈을 충실하게 하고 또 나무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정말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을 위해서 남는 양분을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 양분이 부족하면 해거리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세가 약하면 어느 정도 추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세가 반대로 센 나무는 지금이라도 인산가리를 연면시비 해가지고 그 신초를 먹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신초 성장을 멈추지 않게 되면 꽃눈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산가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또 방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세가 보시면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6년차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는 밭이거든요. 수세가 중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또 여기도 적절하게 이제 가리 성분, 항산가리를 또 연면 시비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 일단 근데 항산가리든 인산가리든 이런 거를 연면 시비를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칼슘제를 꼭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가리랑 항산가리를 시비했을 경우에는 꼭 그 사이에 칼슘제를 꼭 살포를 해주는 게 꼭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이 뭐 최근 3년 동안 정말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극심했었는데, 저희 지역은 지금 저희 농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거의 탄저가 올해는 거의 없어 작황이 좀 좋은 상태고, 원래 홍농 같은 경우도 탄저에 정말 취약한 품종인데 올해는 이제 뭐 좀 날씨가 많이 가물었죠. 가물어서 좀 이제 뭐,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정규 방제를 잘
했기 때문에 탄저가 없는 거지, 아무리 가문 환경이어도 뭐 정규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탄저가 병이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약 살포가 제대로 안 되는 쪽에서는 탄저병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밭은 정규 방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탄저는 올해 홍도가 탄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이제 벌써 지금 오늘이 8월 말인데 8월 말이면 이제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갈반병이 진짜 심한 경우에는 한 6월 달부터 갈반이 벌써 나타나는데, 올해는 갈반도 거의 지금 없는 시기고 또 갈반 방제도 잘 했고, 그래서 8월이나 9월쯤에 이제 9월 말쯤 되면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병도 기온이 낮아지면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뭐 9월 말이나 10월에 오는 갈반병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좀 웃긴 말로 효자 갈반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잎따기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반이 없다고 그러면 좀 위험한 시기는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그 정규 방제 때 또 유의를 해 주셔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충제랑 살균제도 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올해는 날씨가 고온이어서 그런지 응애가 정말 많았는데, 응애약이 정말 비쌉니다. 응애약 한 통에 몇만 원 호가할 정도로 비싼 약재여서, 이게 좀 응애약을 좀 전문적으로 계속 정규 방제 때 살포를 했다고 하면 응애 피해는 없을 거고, 이제 응애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잎이 싱싱하지 않고 멀리서 봐도 누렇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가시를 생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같은 이제 9월달 경우는 또 이제 노린재도 그런 약재를 살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진딧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초 성장이 거의 멈췄기 때문에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뭐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든지 뭐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도 이제 살충제로 또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또 하나 또 벌레 중에 또 가장 또 힘든 게 면충이라고 있는데, 정말 그거는 웬만한 살충제에도 죽지 않는 살충인데, 이게 약간 왜 면충이라고 부르냐면, 그 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걸 눌러보면 거기서 이렇게 피가 딱 나오면서 죽는 그런 충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말 웬만한 약재로는 잡기 힘든데, 그 뭐 지금 이제 약재 중에 실명을 걸어놔서 그렇지만 돌격대라고 하는 그 약재가 있습니다. 그거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때에 따라서 살충제도 살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제 면충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사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가시를 재배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양 관리, 그 다음에 정규 방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사과 농사의 60% 이상은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방제를 잘해야지만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그 중간중간 이제 방제를 할 때 살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제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들은 이제 뭐 특히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500리터 SLC기 500리터 기준에 한 2, 3리터 약 칠 때 조금씩 주시면 사과 비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올해 저희 문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요할 때 비가 꼭 왔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수분 공급이 잘 됐기 때문에 비대기 때 지금 이렇게 또 비가 잘 안 오게 되면 또 간수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또 왜냐하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양분을 흡수를 잘 해야지만 꽃눈을 충실하게 만들고, 또 내년에 그게 꽃눈이 충실해야 올해 만약에 해거리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좀 안 좋게 됐더라도 꽃눈을 잘 만들어야지만 이제 내년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농사라는 게 정말 뭐 정도를 항상 지켜야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모두 뭐 사회생활 다 해보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저도 간세법인에서 1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기농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뭐 어떤 일이든지 그거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항상 이제 그 수세가 중간인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뭐 참 애매한 거죠. 그걸 순차적으로도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사과 농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또 제가 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신적으로서는 또 열심히 하게 되면 또 그게 보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8월 달이 진짜 힘들었던 달인데, 왜냐면 덥기도 너무 덥고 또 이제 햇빛 아래에서 자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정말 또 홍로 같은 경우는 또 이 뜨거운 날에 반사필름을 안 깔아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정말 뭐 진짜 육체적으로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막 닿게 하는 정말 그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잘 된다고 또 생각을 하면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저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게 되면 또 좋은 결과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왜냐면 또 저희 농부들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가수 SS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이 밭들이 다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사진 밭도 있고 이러니까 또 정말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하시고 작업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년차 밭을 한번 제가 쭉 걸어보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되도록이면 이제 여기 중간 쪽은 이제 어차피 승용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지만 나무 밑에는 원래 예초기로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풀에 치인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조금 풀이 많이 자라는 쪽에서는, 왜냐면 햇빛을 많이 보는 쪽에는 풀이 많이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간 나무 밑에는 제초제로 또 좀 제초 작업을 좀 했었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부사 미얀마입니다. 가실이 요게 지금 이제 7월부터 9월까지가 비대기여서 이렇게 쭉 크면서 11월 이제 10월 말부터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과는 이제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과가 또 부사사과 아니겠습니까? 또 부사를 또 홍로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열심히 또 방제라든지 그 시기에 필요한 작업을 열심히 해서 또 올해는 아무래도 사과 양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사과 수입에 대해서,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뭐 저희 개인적인 뭐 농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이 안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타격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워낙 이제 국민들께서 원성이 자자한데, 왜냐면 사과 가격은 어차피 농부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 최근 3년 동안 너무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농부들을 너무 공경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제 개인이 하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각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7시 반만 넘어도 금방 어두워지네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여기 부사밭은 이제 10월 말부터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되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9월부터는 점점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면서 작업하는 이제 그것도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뭐 오늘 제가 롱폼을 찍으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분 동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세를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추비라든지 그런 이제 내년 꽂는 형성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